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말자라고 해요. 살다 보니 나이 70이 훌쩍 넘어버렸네요. 사람들이 보기엔 차분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폐쇄 공포증도 있고 심장도 약해서 좁은 데 오래 있으면 숨이 막히고 가슴이 쿵쾅거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엘리베이터는 잘 안 타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지냈죠. 그런데요, 어느 날은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장이 너무 무겁고 저녁 약속도 있어서 결국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거든요. 그게 저를 얼마나 숨막히는 순간으로 몰고 갈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죠. 오늘은 그날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진실이 드러났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아들 내외가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밥을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고 분주해지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시계를 보니까 3시가 조금 안 됐더라고요. 약속은 5시였지만 며느리 선영이가 미리 보자고 해서 일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선영이는 평소에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했는데 그날은 먼저 챙기겠다며 약속을 잡으니 좀 의외였죠. 엘리베이터 앞에 서보니 선영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비싼 옷차림에 환한 미소로 어머니 장 보고 오셨어요? 하는데 참 친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늘 그렇게 살갑지는 않았던 애인데 그날은 좀 다르게 다가왔어요. 그때 갑자기 쿵쿵 뛰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에 자주 보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애가 헐레벌떡 숨을 고르면서 제 앞에 서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말자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순간 놀랐죠. 얘야, 내가 내 이름을 어떻게 아니? 하고 물으니 아이가 씩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저 서윤이에요.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같은 라인에 사는 할머니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가방을 메고 한 손에 작은 노트를 꼭 쥐고 있었어요. 눈빛이 맑으면서도 묘하게 깊이가 있달까 그냥 평범한 아이 같으면서도 어른스럽게 느껴졌어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 셋은 함께 안으로 들어섰어요. 저는 오늘 저녁 식탁에 올라갈 음식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마음이 분주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참 평온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올라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덜컥 소리를 내며 멈춰 서버렸어요. 순간 바닥이 흔들려서 두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꽉 붙잡았지요. 잠깐 정적이 흘렀는데 곧 불이 꺼졌다가 비상등 하나만 희미하게 켜졌어요. 좁은 공간이 순식간에 어둡고 답답해지니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고 손끝이 떨려왔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 거였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선영이가 다급하게 제 쪽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 어쩐지 진심보다는 놀란 척 같았어요. 저는 그때 이미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어서 대답을 할 힘도 없었지요. 그때 옆에 있던 서윤이가 가방을 내려놓더니 작은 노트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는 또래답지 않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심호흡해 보세요. 제가 곁에 있어요. 아이 목소리에 순간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하지만 공기는 점점 무겁게 내려앉고 제 손은 덜덜 떨렸어요. 비상벨을 눌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고 휴대폰도 꺼내봤는데 화면에는 서비스 불가라고만 떴어요. 밖으로 신호를 보낼 방법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제야 진짜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숨막히는 공기보다 더 저를 짓눌렀지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일이에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미 몇 날 며칠 전부터 일은 짜여 있었더라고요. 며느리 선영은 아파트 관리소 최 과장이라는 사람, 그리고 설계사라는 김정길이라는 남자와 만남을 가졌어요.
그 자리에서 주고받은 얘기들을 뒤늦게 듣고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지요. 엘리베이터 비상벨도 비상통화도 다 고장 내두세요. 핸드폰 신호도 차단할 수 있죠? 오후 3시 정각에 멈추게만 해주세요. 그들의 말 속엔 망설임이 없었어요. 저를 가둬두고 최대한 구조를 늦추자는 게 그들의 계획이었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불안에 짓눌릴 테고 심장은 버티지 못할 거라 계산한 거예요. 게다가 김정길이라는 남자는 보험 얘기까지 꺼냈다지요. 말자 어르신이 혹시 사고로 세상을 뜨면 보험금은 바로 선영 씨 앞으로 들어옵니다. 무려 10억이에요. 돈 얘기 앞에서 세 사람은 눈빛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을 때 가슴이 싸늘해졌어요. 그 같은 밥을 먹던 며느리가 남몰래 제 등을 떠밀 계획을 꾸리고 있었다니요. 그저 저는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제 발밑에는 함정이 파여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제 호흡은 점점 가빠졌어요.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지요. 머리도 어지럽고 이제는 제 몸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선영이는 옆에서 비상벨을 눌러보기도 하고 휴대폰을 들어 올리기도 했는데 그 손짓이 영 어색했어요. 사람 살려요. 하고 외치는 목소리도 이상하게 힘이 빠져 있었지요.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애는 왜 저렇게 신용만 할까? 그런데 서윤이가 달랐어요. 조그만 아이가 상황을 제대로 읽고 있었던 거예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몰래 녹화를 켰고 작은 노트도 펼쳤어요. 작은 손으로 무언가를 부지런히 적어 내려가는데 그 눈빛이 참 또렷했어요. 그러다 서윤이가 슬쩍 선영의 가방을 본 거예요. 거기서 종이 몇 장이 삐져나와 있었는데 그게 보험증권이었어요. 피보험자 이름엔 제 이름, 수익자란엔 선영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메모만 했어요. 그리고 서윤이는 선영의 휴대폰 화면을 힐끗 봤는데 최근 통화 기록에 최 과장 이름이 수차례 찍혀 있었고 메시지엔 구조를 최대한 늦게라는 단어를 똑똑히 봤다고 합니다. 저는 눈앞이 흐릿해져 오는데 그 작은 아이가 침착하게 증거를 모으고 있는 모습이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그 순간만큼은 제 곁에 천사가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갇혀있던 그 순간 밖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대요. 그 같은 라인에 사는 이웃이 엘리베이터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는 걸 눈치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고장이겠거니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멈춰 있으니까 점점 불안해졌대요. 결국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었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것 같은데 확인 좀 해주세요. 이 한마디가 제 목숨줄이 된 거지요. 하필 그날 최 과장은 비번이라 사무소에 없었고 대신 소장이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소장은 상황을 확인하고는 곧장 구조대에 연락을 했대요. 그런데 또 하필이면 퇴근 시간이라 길이 꽉 막혀 있었대요. 구조대가 오긴 했지만 도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요. 아파트 주민 몇몇은 1층에 모여서 웅성거렸다고 해요. 안에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소리라도 들려야 하는데.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때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이 점점 더 막혀오고 있었거든요. 밖에서는 저를 꺼내주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안에서는 점점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공기는 더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쪼여오는 것 같고 심장은 제멋대로 뛰었어요. 머리에서는 경고음처럼 윙윙 울렸고 눈앞은 희미하게 흔들렸지요. 그때 선영이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놓으셔야죠. 집만 되잖아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놀란 눈으로 선영을 바라봤는데 그 애는 오히려 차갑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지요.
아무리 숨이 막혀도 그보다 더한 충격이 제 심장을 덮쳐왔어요. 서윤이는 제 옆에서 팔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작은 손이 제 손을 잡는데 그 힘이 얼마나 따뜻하던지요. 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서윤은 노트에 뭔가를 계속 적어 내려가고 있었고 그 사이에도 선영은 목소리를 높여 저를 몰아붙였어요. 아들한테도 이 집안에도 어머니는 이제 필요 없는 분이에요. 말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그 얼굴은 흥분으로 붉어졌어요. 저는 그 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들리다가 어느 순간 아예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윤의 작은 손길과 공기보다 더 얇아진 숨소리만 제 곁에 남아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귀에서는 심장 소리만 둥둥 울렸고 호흡은 점점 더 가빠졌지요. 눈앞은 희미하게 흔들리고 몸은 점점 무거워져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때였어요. 철컥철컥 쇳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문을 강제로 열려고 애쓰는 소리였죠. 바깥에서 희미하게 괜찮으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는 목소리도 들려왔어요. 선영 얼굴이 그 순간 일그러졌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꽉 움켜쥔 채 입술을 세게 깨물고 있었어요. 아마 자신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불안했던 거겠죠. 반대로 서윤이는 제 손을 꼭 붙잡은 채 눈빛이 더 또렷해졌어요. 휴대폰을 조심스레 제 무릎 위에 올려놓더니 녹화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고 공책엔 빽빽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곧 나가요. 그 작은 목소리가 제게는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점점 더 커지는 쇠 긁히는 소리, 삐걱대며 열리기 시작하는 문틈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어요. 그 빛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눈물이 저절로 고여 흘러내렸지요. 엘리베이터 문이 강제로 벌어지고 바깥에 밝은 빛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 순간 눈앞이 번쩍이며 시야가 흔들렸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은 채 구조대원 품에 안겼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겨우겨우 숨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환자분 의식 있으십니까? 구조대원 목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고개만 간신히 끄덕였어요.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귀는 또렷했어요. 옆에서 서윤이가 제 손을 꼭 붙잡고 있던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공책과 휴대폰을 구조대원에게 내밀었어요. 여기 다 있어요. 봐주세요. 서윤 목소리가 작지만 단호했어요. 엘리베이터 멈춤. 불 꺼짐. 비상벨 눌렀으나 반응 없음. 휴대폰 신호 없음 확인. 그러나 아줌마는 이상하게 당황한 기색이 없음. 아줌마 가방 속에서 보험증권 확인. 피보험자 김말자, 수익자 박선영. 아줌마 휴대폰 확인 중. 최근 통화 최과장 반복 기록 목격, 구조지연 글자 있음. 아줌마 속삭임, 어머니, 이제 그만 놓으셔야죠. 집만 되잖아요. 아줌마 큰 소리로 말함. 아들한테도 이 집안에도 어머니는 이제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할머니 호흡 점점 힘들어함. 심장 부여잡음. 서윤이 녹화 계속 유지 중. 구조대원이 공책을 펼치고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노트에는 선영의 말과 행동이 꼼꼼히 적혀 있었고 녹화된 화면엔 그녀가 흥분해서 내뱉은 말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저는 힘이 빠진 몸으로 고개를 들어 선영을 봤습니다. 그 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 모든 게 드러날 거라는 걸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확 스며들었어요. 숨을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지요. 구조대원들이 저를 들것에 눕히고 급히 응급처치를 했고 주민들이 몰려와 웅성거렸습니다. 그 와중에 경찰이 바로 선영을 붙잡더군요.
서윤이가 건넨 노트와 휴대폰 덕분이었어요. 아이의 또렷한 글씨와 녹화된 증거 앞에서 선영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을 굴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뒤이어 최 과장과 설계사 김정길도 경찰 손에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결국 모든 게 돈 때문이었다는 게 밝혀졌고 제 아들은 그제야 모든 사실을 알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들것에 누운 채 서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작은 체구의 그 아이가 얼마나 의젓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이던지요. 고맙다, 서윤아. 내 덕분에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그 말을 겨우 하고 눈을 감았는데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어요. 살다 보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도 배신을 당할 수 있지만 뜻밖의 누군가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기도 하더군요.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